네, 수요일은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매니저님이 바로 들어가기 전에 또 백도 예쁘게 바뀌었다. 네, 그리고 저희 그러니까요. 또 CG가 바뀌었다고 네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마음에 좀 드십니까? 저 보고 놀랐어요. 아, 정말요? 제가 방송에 좀 많이 나온 편인데 세련되게 잘 바뀌었죠? 제가 지금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제일 깔끔하게 CG가 나타나주고 있어서 네. 지금 능력자의 능력을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황금 전략 더욱더 알찬 정보를 또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도 뭐 나름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뭐 내일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관망하는 흐름은 연출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좀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수급킹이 봤을 때 오늘장 수급 진단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체감도가 달랐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IT 반도체에 많이 쏠려 계신 분들은 사실 시장이 좀 약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고 방산이나 뭐 우주 테마나 뭐 원전 약간 물렸죠. 그 외에 뭐 신재생 관련 테마 종목들 이런 걸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장세가 더 좋았다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급과 같이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줬거든요. 근데 제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매수세는 자금 집행이 되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여지는 화면이 어떤 거냐.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그리고 비차익 프로그램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침에 매도였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증시가 장 초반에 밀렸다가 마지막에 올라갔던 이유가 비차익 프로그램에서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찍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기관들 매도가 나타나주고 있는데 지금 상업펀드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연일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환율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환율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외국인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매도할 역할을 반대로 연기금과 상업펀드 기관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진짜 터날 때의 모습은 기관이 자금 집행을 하면서 매수할 때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도 오늘 뭐 아래에서 올라가주고 대부분 오후장 때 장세가 굉장히 많이 져졌거든요. 네.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일도 냉정하게 봤을 때 뭐 오늘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박스 장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좋게 보는 시나리오는 개파락이고요. 가장 안 좋게 보는 건 갭상승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개파락하게 되면은 저가 매수가 들어올 거고요. 갭상승하게 되면은 또 고가 매도가 또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개파락을 하게 되면은 시초가에 매수하게 되면 웬만하면 수익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갭상승보다는 지금 상태에서는 개파락이 더 좋아 보이는데 물론 이제 보합권 출발해서 올라가거나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컨셉은 개파락을 해도 박스고 갭상승을 해도 박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엇갈리면서 뭔가 가기보다 포트만 보시면서 내 종목이 올라갈 종목이냐 아니냐 시장과 가까운지 시장과 멀리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도 비슷한 박스권에 대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수 향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시장에서 저희는 또 킹받는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아봐야겠죠. 내일 눈여겨봐야 될 수급킹 섹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역시 신재생 에너지가 정말 핫한가 봐요. 그쵸, 신재생 그쵸. 에너지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지금 뭐 주도주로 봐도 될까요? 신재생 에너지. 그렇죠. 지금 주도주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네. 굉장히 강한데 태양광이 또 굉장히 강하고요. 태양광 오늘 같은 경우 풍력도 굉장히 강했고 수소도 뭐 괜찮지 그렇죠. 않습니까? 오늘은 수소까지 올라와줬어요. 물론 원전이 조금 쉬어갔지만 오늘은 태양광, 풍력, 수소 거기다가 더 올라간 게 전력 인프라 섹터까지 같이 네. 올라가줬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계속 주도 업종은 살아있는 가운데에서 순환매가 조금 도는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태양광 같은 경우도 중국과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양쯔강 쪽도 그렇고 중국의 강물이 많이 마르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모듈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미국과의 수혜도 받기 때문에 뭐 하나솔루션과 현대 에너지솔루션 등이 굉장히 강했었고요. 수소 관련된
관련된 종목들은 미국발 이슈도 있고 국내에서는 또 수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많이 올라가줬고 또 풍력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또 실적 턴 어라운드가 안 나온 종목도 있었지만 3, 4분기 흘러갈수록 이제는 풍력조차도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건 사실 전력 인프라 쪽이라는 쪽인데 이건 조금 생소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전력 인프라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뭐 현대 일렉트릭, 뭐 LS 일렉트릭, 뭐 재룡 전기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자료 화면을 좀 갖고 왔습니다. 네. 그 자료 화면 같이 보면서 말씀을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자료 화면은 현대 일렉트릭의 신규 수주 잔고 추이인데요. 보시게 되면 제일 끝에 게 이번 해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앞에 것들은 1년치에 대한 자료인 거고 맨 끝에 보여지는 거는 그 시장에서 안 보이시겠지만 2분기까지예요. 네. 그러면 막대 그래프가 앞에 거 4개는 1년치고 뒤에는 2분기밖에 안 되는데 4년짜리 1년치와 거의 똑같죠.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나오면 3분기나 4분기에 더 늘어난다면 1년짜리가 이미 잔고 자체가 엄청난 역대급이 돼버린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자, 그 다음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건 중동 관련 쪽인데 중동 관련 수주 추이가 1분기 때 최고치였고 2분기도 그에 못지않게 올라와줬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잔고 추이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3, 4분기엔 더 올라가게 되면 이 주가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주는 측면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런 섹터들, 결국에 현대 일렉트릭 말고도 하나 더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그 종목은 똑같아요. 그 종목들도 잔고 추이가 계속 올라가요. 근데 이거는 1분기보다 2분기 때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1년, 2년 봤을 때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제 이것들 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찍힐 거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져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결국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전력을 만들기만 하게 되면은 이거를 어딘가 송출을 하려면 변압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 변환을 할 때 쓰는 게 결국 이 전력 인프라이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결국 우리나라의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 제가 조금 보여드린 잔고 추이는 현대 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을 보여드렸지만 진짜 잔고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건 미국 향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룡 전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것까지 세 개는 이번 해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인프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뭐 충전소 위주로 좀 지켜봐야 될지 전기차 쪽으로 보십니까? 뭐 수소차 쪽으로 보십니까? 뭐 그거는 약간 다르게 봐야 될 측면이 있는 건데요. 이건 이제 전력을 만들어서 변압기를 해주는 이제 네. 변압기 부품 쪽이라 이게 전력 인프라 쪽인 거고 충전소 같은 경우는 오늘 전기 충전소 관련된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죠. 네. 근데 그쪽은 좀 길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인 것 같고 오히려 수소 관련된 종목들은 수소법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 쪽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수소를 보실 거면 충전소보다는 그냥 수소 연료 전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뭐 SP열셀, 뭐 두산 퓨얼셀, 아니면 범한 퓨얼셀. 네. 최근에 범한 퓨얼셀의 공모가를 오늘도 넘어가줬어요. 그래서 범한 퓨얼셀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8월달 말에 이제 H2 미시라고 해서 수소 관련된 학회가 하나 열립니다. 포럼이 있으니까 또 수소법 개정안에 대한 통과와 수소 관련된 이슈로서 이쪽 관련 종목을 본다면 요 세 가지가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프라 관련해서 퓨얼셀 들어간 종목들을 조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수소 섹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봤고요. 오늘 또 핫했던 섹터가 이 신재생 말고도 방산주가 되게 핫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오늘 좀 급등이 나왔고 또 연기금의 수급이 좀 들어왔던 그런 섹터였는데 방산주 지금 뭐 수주 이슈도 나오고 있고 하반기에도 또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방산주도 좋게는 보는데요.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추가적으로 가지고 가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신규 접근하기에는 조금 눌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LG 네스원도 이미 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가졌는데 수급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보다는 오늘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가 훨씬 많았어요. 그런 걸 봤을 때 뭔가 기관을 잡아서 올린 게 아니고 이제 외국인 프로그램들로 추정이 되고 있다 보면 결국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도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게 되면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하고 연기금이 이전부터 이미 매집을 해놨던 종목이에요. 네. 매집해놓고 있다가 이제 이슈가 붙으면서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그래도 가격은
또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규 잡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레벨까지 올라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이슈만 말씀드리면 현대 로템이 이제 시가총액이 3조 원이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면 11월 달에 MSCI 분기 리뷰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신규로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현대로템도 시가총액 3조 원 넘었기 때문에 또 새롭게 이 종목도 MSCI 분기 리뷰 때 또 신규로도 가입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또 가능성도 제기될 것 같아서 이런 이슈거리들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스쿱킹 섹터 신재생 에너지로 골라두셨고 또 그에 더해서 방산주 짚어두셨는데 좀 급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지양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또 시장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지만 우리 스쿱킹 공략주들은 또 킹의 선택을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리뷰해볼 종목이 바로 한글과 컴퓨터인데 이 한글과 컴퓨터가 일주일 전에 공개해 주셨는데 그때 연기금의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 그렇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또 급등이 나오면서 목표가를 바로 터치를 했습니다, 매니저님. 네, 이게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좀 단타를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바로 올라가면서 그 다음날 보니까 한 12%대의 바로 급등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바로 밀려버립니다. 네. 수급 보니까 수급 자체도 연기금이 이틀 들어오면서 올라쳤는데 그 다음부터 연기금이 매도하기 시작하면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단기성 모멘텀, 결국 단기성 모멘텀을 찾기에도 여러 가지 이슈거리도 중요한데 이런 저처럼 수급 섹터만 찾아보셔도 네. 충분히 단기적인 모멘텀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를 이제 제가 또 보여드린 결과가 된 것 같고요. 함께 해가지고 또 수익 났다 하시는 분 계시면은 네,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정말 킹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수익을 내줬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그럼 이제 내일장 우리 수급 킹들의 선택을 받을 종목은 어떤 건지 킹 받는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뭐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LS를 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좀 했잖아요. 네, 보신 것처럼 수주 잔고 자체가 좀 많이 쌓여져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대장 종목은 현대 일렉트릭인데 현대 일렉트릭은 너무 또 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수급 자체도 봤을 때도 현대 일렉트릭 또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와 못지않게 또 이제 이등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LS 일렉트릭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한 포인트만 좀 말씀드려보면 이 종목은 이제 2분기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와 이제 또 컨센서스 상회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게 2분기 연속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부품의 자회사가 존재합니다. 이제 LS 이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멕시코에다가 공장을 설립하면서 북미 쪽에 대한 전략을 세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난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수주 잔고가 지난해 기준 봤을 때가 1조 한 500억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2분기까지가 넘어갔습니다, 이거를. 1조 7천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년 거를 이미 2분기 만에 넘어갔다. 그러면 주가 자체도 더 올라가지 맞는 거거든요. 근데 LS 일렉트릭은 변압기뿐만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력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도 이제 수혜가 된 종목인데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네. 자료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가 어떤 걸 하고 있느냐를 한 장에 요약을 한 사진이 되겠는데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이제 보시면은 발전소가 있고요. 그 옆에 변전소가 있고 그 아래 변전을 해서 이제 가정이랑 공장으로 들어간다라는 로테이션에 대한 그림인 겁니다. 왼쪽 위에부터 해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형태인 건데 자, 보시면 발전소의 전력을 만들면 그게 변전소로 가고 변전소에서 배전을 거친 다음에 공급이 되는데 이 배전에서의 변압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또 LS 일렉트릭이 되는 거고 그 위에서도 변전소에서도 이 초고압 변압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태양광 쪽에서 뭔가 많이 인프라 투자가 된다면 이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LS 일렉트릭이 되는 거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풍력 관련된 것도 있고요. 뭐 태양광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신재생 관련해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차트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6만 원짜리를 못 넘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6만 원짜리를 드디어 돌파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자리부터 바로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쭉 올라갈 것이냐 그렇게 보진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이슈 받으면서 올라간 만큼 내일은 한번 쉬어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공략 자체를 바로 보기보다 한번 눌렸을 때 보면 좋은데 그 위치가 박스권을 뚫은 위치입니다. 6만 원이기 때문에 한 6만 원 정도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잔고 자체가 이미 지난해 거를 2분기 만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미 2분기 자체도 서프라이즈였는데 그러면 3분기와 4분기도 환율 효과와 더불어서 신재생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가 있으면서 잔고에 대한 매출 인식이 되기 시작하게 된다면 3분기와 4분기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충분히 전고점 자리가 7만 원에 있기 때문에 그 7만 원보다 아래의 한 6만 9천 원대 정도까지 보시면 단기적인 목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매수 전략을 말씀드리면 네. 6만 원대를 매수가로 보시고요. 1차 목표가, 단기 목표가를 6만 9천 원, 네, 손절가는 5만 4천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공략해볼 종목 LS 일렉트릭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눌림목이 나올 때 공략을 해보도록 하고요. 6만 9천 원까지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급킹의 시장 진단과 공략주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고엔스탑으로 인기 검색 상위 10종목들 내일장 전략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올라왔던 인기 검색 10가지 종목들입니다. 현대로템, 역시나 폴란드에서 수주 계약이 나왔고 또 모로코에서도 수출 잭팟이 터지면서 17% 급등 마감했고요. 오늘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가 눈에 띄었습니다. 성일하이텍을 비롯해서 미래 나노텍 그리고 유일 에너테크까지 두 자릿수 시세를 내면서 또 마감을 지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G 스틸은 또 쌍용차 관련한 이슈가 나왔죠. 8.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네, 역시나 성일하이텍 체크해보죠. 성일하이텍 저희가 몇 주 전에 상장 날에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날 좀 음봉이 나타나고 나서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내일장 일단 어떻게 될까요? 성인혜택은 저는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배터리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래도 크죠. 네, 그렇죠. 폐배터리 자체가 원체 좀 시장 자체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그 리튬 관련된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아마 2년 뒤부터 그 리튬 관련된 오늘 이슈거리에 대해서 또 이제 생산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2년 뒤요? 네, 그렇죠. 오. 근데 그게 좀 미리 이슈가 많이 붙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번 주에 보호 여수가 풀려요. 이 종목이. 그래서 제가 약간 33만 주기 때문에 물량이 많아서 좀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거래량 터진 거 보니까 33만 주 물량 소화는 뭐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보호 여수 물량 풀리는 거, 물량 소화만 잘 해낸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면서 조금 버티지 않을까, 최소한 버티면서 올라갈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가 이 종목은 삼성 SDI부터 해서 삼성 벤처 투자까지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 투자가 아니고 경영 참여로 지분 공시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 회사를 같이 만들겠다라는 그 구조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이 삼성 SDI 자체가 셀 회사이기 때문에 폐배터리가 필요했는데 그러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게 아니라 지분 투자를 통해서 약간 수직 개발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은 또 미국에다가도 이번에 공장을 설립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쪽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성일하이텍은 미래의 가치를 본다면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보여지고 물론 공모가 대비 2배 이상 뛴 종목이지만 이번 주에 보유해서 물량만 소화 잘 해낸다면 다음 주도 조금 더 이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인하이텍은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인하이텍에 대해서는 고 의견으로 드려봤고요. 또 저희 너튜브 댓글 하나 있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훈님께서 이 프로그램 재밌네요. 쫙 정리를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셨는데 신규 시청자 분이신가 봐요. 아,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조금 더 환하게 반갑습니다 해주셔야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매일 오늘장 정리뿐만 아니라 내일 전략도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매일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 정리도 또 든든하게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인하이텍 알아봤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점을 높여가던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은 소폭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그래도 뭐 워낙 모멘텀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일장 전망이 궁금하네요, 매니저님. 두산 에너빌리티는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고 의견 드리는 이유가 방향성은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서 원전을 굉장히 많이 밀고 있죠. 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기술수출위원회가 열리면서 수출에 대한 지원 금액을 한 3배 정도 늘렸거든요. 원래는 한 33억 원 정도 있던 거를 100억 원 정도까지 이제 수출 관련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은 늘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력도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상태에서 요즘은 차트 보면서 좀 같이 한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이슈가 많이 셌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때가 이제 작년도 5월 달과 6월 달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네. 그 다음부터 쭉 횡보를 해왔어요. 그 자리가 이제 15,000원대는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감이 있던 거였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17,500원짜리 잡아놓고 나서 올라오는 구간이거든요. 결국 지금 작년부터 해서 1년 동안 횡보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횡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책 관련 이슈가 붙고 기관 수급 들어오고 뭔가 조금 더 사업에 대한 가시성이 조금 더 나타나주기 시작하게 된다면 이 종목이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는 데다가 정부에서 이미 밀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원전 사업인데 그 가장 앞에 있는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최근 수급 보더라도 오늘 약간 밀려 내려왔지만 이 종목 보게 되면은 전혀 수급이 나간 형태가 없습니다. 우리 약간 외국인들 매도는 있었지만은 그동안 많이 매수한 게 외국인이었고 가장 최근에는 상업펀드와 연기금 매수도 있었는데 오늘 약세인 상황에서도 연기금과 상업펀드가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놓고 아래자리 눌렸다가 아래꼬에 닿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눌리게 되면 좀 모아가도 될 만한 상태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박스 돌파를 하게 되는 시점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못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월봉상 보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박스입니다. 아래 자리 지키고 있죠. 아래부터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1년 동안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쉬어가고 난 다음에 조정 주고 기간 조정 거치고 다시 올라간다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차트를 넓혀서 보게 되면은 네. 아직 크게 올라온 거는 없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원전 사업 관련해서 수출 관련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해진 방향성은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원전 사업 정책 모멘텀과 함께 좀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가야 될 방향성은 좀 정해져 있다. 눌림목을 주면은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종목도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바이오주, 박셀바이오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급등하다가 갑자기 또 최근에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쵸. 딱히 뭐 악재는 없는 것 같은데요. 박셀바이오 내일장 전망부터 들어볼까요? 네, 박셀바이오는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은 네. 도저히 지금 뭐 어떻게 잡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9월 달에 9월 1일하고 2일 날 발표를 앞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기대감은 존재하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같이 밀려 내려와 있었고 그다음 좀 워낙에 급하게 올라갔어요. 급하게 올라가면서 5만 원짜리가 10만 원을 찍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밀려 내려왔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아래꼬를 달아놓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원고를 넘길 때 당시만 하더라도 야 이거 저가면서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아래꼬에 달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한 번 더 눌려줄 수는 있겠지만은 9월 1일하고 2일 날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눌림이 온다라기보다 이 아래자리로부터 윗자리까지 박스권에 대한 모습을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박셀바이오는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셀바이오는 단기적으로 그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또 오랜만에 바이오주 짚어본 김에 이 제약바이오주가 워낙 또 변동성이 크고 그쵸. 다른 섹터랑은 좀 다르게 뭐 일단 기대감으로 또 가는 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바이오주 전반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제약바이오도 보게 되면요. 외국인 자금이 조금 나간 게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밀린 건데 근데 지수가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은 조금 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잡힐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지수 조금 올라가면서 뭐 알테오젠이라는 종목도 올라갔었고 여러 가지 종목이 좀 올라가줬어요. 이거 봤을 때 또 9월 달에 학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당뇨 학회도 있고 에스모라고 해서 유럽 종양 학회도 있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제약바이오 흐름은 조금 더 잡힐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모든 제약바이오가 올라간다라고 보진 않고요. 엇갈릴 건데 에스모라는 학회에 참석하는 기업들이랑 당뇨 학회에 참석하는 기업들 결국 학회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은 하반기에 기술도 이제 해외로 나갈 거다 이런 식으로의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는 마일스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기술 수출하고 난 다음에 성과가 나타나게 되면 돈을 받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것도 내년도에 받을 걸로 알려져 있고 또 하나가 그 루닉이라는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제약바이오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설명드리면 네. 이거는 AI에 관련된 종목이에요. 예전에 신테카바이오라고 해가지고 이거 임상실험 하기 전에 얘가 성공될 거냐 안 될 거냐를 예측하는 기업이 신테카바이오가 있었는데 굉장히 주가가 좋았었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얘는 조금 다른 건데 루닉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영상 촬영이나 판독이 했었을 때 이 판독이 옳으냐 아니냐 이렇게 결국 판독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 됩니다. 근데 이게 해외 기업들하고의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게 많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에스모에 나가서도 한 5건 정도를 발표할 걸로 알려져 있고 결과 발표도 있고 그다음에 해외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관심도가 높게 있는 게 루닛이 갖고 있는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하면 해외로도 기술 수출에 대한 계약건도 성사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하반기이기 때문에 이런 루닛이라는 종목도 한번 새롭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달에 학회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흐름을 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그쵸. 옥석 가리기 해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네 번째로 짚어볼 종목은 유일에너테크입니다. 저희가 또 앞서서 거론을 했던 리튬, 이 가격 상승에 대한 또 관련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장 무려 15%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일에너테크도 그 의견 주실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것도 고 의견인데요. 네. 리튬도 있지만은 이 종목이 이제 지분 갖고 있는 회사가 제영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회사가 폐배터리 회사예요.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이제 성인아이텍 올라갔죠. 그 최근에 또 세비캠이라고 해서 또 폐배터리 회사가 올라가지고 네, 있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늘 요 지분이 좀 관련해가지고 부각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본업을 보게 되면 SK온 쪽에 대한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는 원래 그 단독 벤더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듀얼 벤더로 바뀌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그러면 조금 주가가 안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듀얼 벤더로 들어간다는 우려감은 있지만 폐배터리에 관련된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거 말고도 듀얼 벤더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성장성은 있기 때문에 또 SK온에 대한 기대감 나중에 또 수주 모멘텀도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서 유일에너테크는 단기적으로 좋고 중기적으로도 좀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유일에너테크 그 의견까지 고엔스탑으로 내일장 종목들 전망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리 매니저님이 워낙 또 설명을 잘 해주시고 수익도 잘 내주시고 또 오늘 시청자분 신규 유입된 분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매니저님과 더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쵸.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오늘도 저녁입니다. 네, 저녁 9시 40분이니까요. 네, 오늘 마찬가지로 핸드폰 켜신 다음에 시계 들어가셔가지고 9시 반에 알람을 켜십니다. 알람에다가 이제 이가람 매니저 공개 방송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9시 반 되면 컴퓨터 켜셔야겠죠.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40분 정도에 이가람 검색하시면 제가 열심히 또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무료 공개 방송이 저녁 9시 40분에 있을 거고요. 주제는 이번 주에 나타날 수 있는 이슈거리를 제가 굉장히 잡아내고 있었는데 남아있는 이슈거리와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들 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투자에 대한 전략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가람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오늘 9시 40분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요일에 수급킹 함께 하셨고요.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